최근 토트넘의 간판 스타 케인은 인터뷰를 통해 대놓고 레비를 저격하면서 구단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패배 후 다가오는 여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클럽의 가치와 관련해서 레비 회장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자신이 직접 레비와 독대해서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 대화할 거라면서 거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일단 다음 시즌에도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 건 확실하고, 그럼 과연 레비가 케인의 말대로 변화를 하려고 시도할까가 문제인데요. 최근 유력한 감독 후보로 떠오른 페이노르트의 아르네 슬롯 감독을 보면 그래도 나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의 기사를 통해 슬롯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이미 지난 4월에 슬롯에 대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겔스만이 더 주목돼서 슬롯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 보니 이제야 제대로 찾아보게 되네요. 제목부터가 나름 매력적입니다.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살펴봐야 하는 감독.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가 유럽 축구의 주인공이라고 느끼는 동안 네덜란드에서는 2016년 레스터시티의 놀라운 리그 우승에 필적할 만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르네 슬롯의 페예노르트는 나폴리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흥미롭고 에너지 넘치는 공격 축구를 펼치고 있다. 리그 28경기 동안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아약스를 승점 8점 차로 앞서며 네덜란드 리그를 휩쓸고 있다. 이후로 슬롯 감독은 1위를 유지하면서 결국 리그 우승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까지 가서 무리뉴가 이끄는 로마에게 패배했었는데, 올해도 유로파 리그 8강에서 무리뉴와 재대결을 하기도 했죠. 물론 로마가 4강에 진출했지만 1차전 홈경기에서만큼은 승리하면서 체면치레를 했던 슬롯 감독입니다. 로마가 유로파 결승까지 간 걸 보면 우승할 만한 팀에게 진 거니까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요. 여기에 레비가 가장 좋아할 만한 단 한 문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해내고 있다. 페예노르트는 2017년 우승 이후 꾸준히 우승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슬롯이 오자마자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 한 시즌 뒤에는 리그 우승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력이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주목할 만한 평가는 바로 테나우 감독과의 비교입니다. 슬롯은 아약스에서 메뉴로 이적한 테나우와 확실히 비교 대상이다. 슬롯의 축구가 더 성공적이다. 지난 시즌 네덜란드의 감독상인 리누스 미엘스상을 수상한 것도 테나우가 아니라 바로 슬롯이었다라면서 이 매체가 직접적으로 슬롯을 테나우와 비교하기도 한 겁니다. 테나우와 같은 리그에 있으면서 그를 제치고 올해 감독상을 수상한 게 다름 아닌 슬롯이었다면서요. 이 정도면 솔깃할 만합니다. 테나우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이름을 남길 감독이 되었고, 메뉴에 오자마자 팀을 바꾸고 제대로 상승세를 탔잖아요. 컵대회 2관왕의 챔스도 유력하니까 바로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슬롯도 토트넘에 와서 제2의 테나우를 꿈꿀 수도 있겠죠. 일단 헤어스타일은 매우 비슷합니다. 또 슬롯이 놀라운 점은 앞서 언급한 적은 비용 때문인데요. 슬롯이 페예노르트에 부임한 이후 그전 베스트 11 중에 7명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이적 시장을 통해서 총 3천만 유로의 지출로 선수를 무려 17명이나 영입했죠. 요즘 세상에 고작 3천만 유로로 17명을 영입했다고 하면 선수들을 무슨 다이소에서 샀는지, 선수들의 연봉도 매우 낮아서 최대 연봉이 150만 유로라고 하니까 정말 저렴하게 구단을 운영한 겁니다. 그러고도 리그 우승을 했으니 레비의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케인이 요구했던 토트넘의 대대적인 변화 역시 슬롯이 적임자일 수 있습니다. 더 최근 보도인 디 애슬레틱을 보면 페예노르트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지만 결과보다도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우승한 방식이다. 에너지 넘치고 공격적이며 흥미로운 축구는 슬롯의 팀의 특징이고, 게다가 이기기까지 한다라면서 슬롯이 이끈 페예노르트가 수비 위주였던 토트넘과는 달리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말했거든요. 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인 손흥민과 케인을 보유한 토트넘은 콘테 밑에서는 수비적인 전술로 매우 큰 손해를 봤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콘테는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감독이어서 선수들조차 그의 인터뷰를 보고 미리 설명을 해주지 그랬냐는데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슬롯은 다릅니다. 디 애슬레틱의 평가를 보면 슬롯의 가장 큰 자질이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60%이고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냐가 40%라고 생각하는 그의 소통 능력이다. 슬롯은 아이디어는 경기장 위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건 그의 생각이 명확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슬롯의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거든요. 네덜란드 매체인 보헤발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슬롯의 아이디어는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매우 공격적인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토트넘이 이런 축구를 한다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훨씬 재밌을 겁니다. 슬롯은 과르디올라의 열렬한 팬으로 실제로 페여노르트 선수들은 맨시티와 미넨의 경기를 보면서 그들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공격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들이 가장 바라던 공격적인 축구가 돌아온다면 팬들의 마음도 돌아설 수 있겠죠. 슬롯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재미있는 축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실리 축구가 아닌 승리하면서도 재미를 주는 축구가 슬롯이 원하는 축구라는 거죠. 보헤발의 표현에 따르면 슬롯은 지루하고 감독이 없는 축구로 상을 받는 것보다 특별한 축구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믿는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런저런 평가만 보면 꿈의 감독인 것 같은데요. 레비가 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케인이 원하는 것처럼 팀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고 팬들이 원하는 것처럼 흥미로운 공격 축구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슬롯은 주축 멤버들이 다 떠난 팀을 데리고 바로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을 했고 다음 시즌에는 자국 리그에서 조기 우승까지 확정해 버렸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매우 안 좋지만 그래도 페여노르트와 비교하면 더 강한 전력인 건 맞습니다. 무엇보다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2명이나 있으니까 슬롯이 원하는 공격력보다 몇 배 이상 강하다고 봐도 되고요. 페여노르트는 리그 33경기에서 81득점, 29실점을 기록했는데 일단 66득점, 62실점을 하고 있는 토트넘보다 차원이 다르게 낮습니다. 리그의 수준을 고려하면 다음 시즌 토트넘이 80골은 아니더라도 70골 이상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더 공격적인 활약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맨시티가 93골, 아스날이 83골이고 리버풀이 71골을 넣었으니까 일단 다음 시즌 득점만큼은 탑 4 안에 들 거라고 기대해보죠. 수비는 감독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고 분명히 영입이 더 필요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토트넘의 약점은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린다는 점인데 슬롯이 전술을 보면 먼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점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실제 안 좋은 상황이 있던 팀을 단숨에 기사회생 시킨 걸 보면 현재 토트넘에 딱 맞는 감독이 슬롯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번 시즌의 텐하우처럼 다음 시즌의 슬롯이 토트넘을 이끌고 정말 마지막 기회 컵대회 우승이라도 하나 한다면 지난 1년간 받았던 스트레스를 남김없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속아볼 생각이 점점 드는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